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9일 오후입니다.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148명이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을 함으로써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이게 발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은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골격입니다. 이거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야죠. 이걸 수시로 바꾸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두 가지 통로를 열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로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도로 100만 명의 국민이 서명만 하면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요새 SNS가 발달해가지고요. 100만 명 서명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 달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헌법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거나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서 이런 법을 가진 나라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특히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제안이 됐어요. 무슨 토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도 아마 어리둥절할 겁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뭐냐면 헌법 제28조 1항을 바꾸자는 겁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면서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통로를 더 넣자는 거죠. 국민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면은 헌법 개정할 수 있도록. 근데 현재 전체 국회의원은 좀 줄어가지고 300명인데 제적 의원은 지금 295명입니다. 이 가운데 과반인 148명이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놀랍게도. 이제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런데 이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 92명, 정의당 의원 전원, 민생당 의원 18명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좌파 정당이 주도하는 겁니다. 좌파 정당이 이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대한민국 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발안개헌연대와 더불어 서명을 했는데 놀랍지 마십시오. 미래통합당, 전 자유한국당 22명도 참여를 했습니다. 22명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가지고 개헌안에 우리 당에서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참여하면 독자적 개헌안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100만 명은 민노총이나 정교조만 동원 가능하다면서 국민 발안제가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일리가 있지만 지금 타이밍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환 통합당 최고위원도 총선이 4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된 명백히 대의제와 의회 정치에 대한 부정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이고 특정한 정치 세력에 의해 헌법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홍세욱 변호사는 100만이라면 우리나라 유권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나라의 틀인 헌법을 지나치게 소수가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다. 거대 양당이 100만 명을 모으는 것은 순식간이다. 헌법 개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헌에 참여한 의원들은 개헌안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려면 이번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가지고 개헌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뭐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왜 밀실에서 하다가 어제 느닷없이 이런 발의를 하도록 했느냐. 여기에 가공스러운 것은 제적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찬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미래통합당. 이런 헌법 개정 관계는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도 선진국 같으면 10년, 20년 논의를 합니다. 10년, 20년. 그게 정상입니다. 헌법은 수시로 바꾸면 안 되는 게 헌법 아닙니까? 수시로 바꾸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누가 참석,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꾸 미래통합당 하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 미래통합당이 이 이름으로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지 앞으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22명이 도장을 찍었어요. 22명이. 그것도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22명이나 찬성을 했다니까 더구나 이게 누가 봐도 좌파 주도입니다. 좌파 주도의 헌법 개정안 이게 악용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용될 경우에 연방제로 통일하자든지 뭐 수시로 좌파 정책에 맞춰 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할 사태가 예상되는데도 미래통합당 22명이 찬성했습니다. 22명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해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성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 이런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했는지 그냥 옆에 와서 여러 단체가 도장 찍어달라고 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번 선거에서 그 단체와 척지면은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명단의 몇 분은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이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22명, 개헌안 국민 100만 명만 동의하면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 헌법 개정안에 찬성한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2명입니다.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해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성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입니다. 이거 위험천만한 지금 일종의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참여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무시해버리고 어디에서 누가 꾸몄는지 모르게 느닷없이 이런 걸 내놓았다는 것에서 벌써 의도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뭐냐? 이 의도는 총선 이후에 이 문재인 정권이 주도하는 헌법 개정의 분위기를 맞춰가지고 어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미치는 가장 심각한 폐해는 헌법이 그 별것 아니구나. 아, 헌법은 이런 식으로 막 수시로 바꿔도 되는구나. 헌법에 대한 존중심을 그야말로 짓밟는 겁니다. 헌법은 우리가 가장 고귀하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신성한 거죠. 어떻게 보면 헌법이란 것은 기독교 신도들한테 성경이 신성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헌법이 신성합니다. 헌법에 대한 충성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법에 충성하는데 그 헌법도 100만 명만 서명하면 바꾸자는 발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새 이 SNS가 발달해가지고 100만 명 동의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문재인 탄핵을 요구합니다가 간단하게 100만 명 넘었잖아요. 100만 명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헌법 개정안 발의가 수시로 국회에 접수된다는 겁니다. 수시로 접수될수록 그거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나라가 한번 휘청휘청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접수시킬 때 그냥 그것만 접수시키겠어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띄우기도 하고 위험천만합니다. 어떤 구멍가게도 내부 수리를 할 때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멍가게로 보지 않는 한 이럴 수는 없는데,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2명이 여기에 서명했다 하는 것은 과연 이 대한민국을 피를 흘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의 화두를 던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